안녕하세요. 최정경입니다. 청소년 문제야 보호 시간입니다. 자, 10주차 2교시인데요. 오늘도 역시 청소년 성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청소년 성 문제 가운데 성매매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성 문제 가운데 성폭력과 미혼모 청소년 미혼모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목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청소년 성폭력과 청소년 미혼모에 관하여 이번 시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선영, 양종이, 이순용은 성폭력을 물리적 혹은 사회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 결정권을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관계든 성행동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내는 결정에 따라서 뭐 성행동을 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성적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뭐 타인에 의해서, 뭐 강요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뭐 타인의 지배에 의해서 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어떤 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성적 결정권 또는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선영, 양종이, 이수정은 성폭력을 물리적 혹은 사회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간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야기하는 추행, 성희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강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성폭력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 여기 있는 내용, 뭐 음행 매개라든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을 관하여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자, 음행, 매개, 음화, 반포. 자, 음화, 뭐 음란한 뭐 그림, 뭐 그런 음화를 반포하고 또 음화를 제조하고 공연, 뭐 음란한 공연을 하고 또 추행 또는 간음을 폭력적으로 하는 약취하고 유인하고 약취야 뭐 유인, 약취 유인이 뭐 이제 유기하고 인신매매하는 거잖아요. 강간, 강제 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업무사고 유력 등에 의한 간음, 강도,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기 같이 여기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폭력 개념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폭력 유형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자, 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강간입니다. 첫 번째.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하는 거 아주 이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강간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강간 미수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뭐 가해자가 이제 옷을 벗었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다든지 행동,
다 강간 미수에 해당됩니다. 역시 강간 미수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심한 추행, 가해자가 비록 성교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키스나 애무 등을 하는 행위를 심한 추행에 해당이 됩니다. 가벼운 추행은 가해자가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벼운 추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성희롱.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은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은 대상이 되지 않고 지만은 심한 모욕을 주기 때문에 모욕죄 등으로 처벌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성폭력의 정도가 좀 성폭력의 정도가 낮다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올수록 정도가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성폭력 정도에 따른 성폭력 유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폭력의 원인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개인적인 요인인데요. 성장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폭력인의 피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 폭력이 대물림하는 거죠. 일반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대물림 되어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인관계의 장애 및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성향이 성폭력으로 연결이 되고 성에 대한 애국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것. 자, 우리 성에 대한 애국된 그런 인식들이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죠. 남자는 성욕을 자제할 수 없고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성폭력 가해자의 가족적인 요인을 보면은요, 부모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 내에서 폭력 경험 및 학대 경험이 이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가족적인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하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가정 내에서 폭력 경험 및 학대 경험이 많을 경우 성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자, 세 번째, 사회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향락적인 퇴폐 문화가 범람하고 대중매체의 상업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이 만연하고 있고 정부의 미온적인 단속 등도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문화적으로 그 사회가 성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인식이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또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실정에 대해서 정부의 단속을 강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적절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폭력 가해자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많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 요인도 성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에서의 역할. 첫 번째, 부모가 평등적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 스스로가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학습해서 밖에 나가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 성폭력이든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되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인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밖에 나가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여기면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게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아들과 딸에게 보이는 이중적인 기준을 없애고 성평등적인 양육을 해야 된다. 뭐 남자니까 뭐 권위적이어야 되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이중적인 기준을 없애고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게 이제 양육을 시키는 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남자라 해서 여자를 함부로 뭐 그게 성희롱 대상, 뭐 성폭력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성평등적인 양육을 가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 자, 셋째, 비폭력적인 가정 문화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뭐 가정에서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아이들이 이제 둔감하게 되게 되고 밖에 나가서도 이제 뭐 성폭력이든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폭력적인 가정 문화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비폭력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지내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비폭력적인 가정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 세 가지로 가정에서 역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의 역할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죠.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건데, 이러한 성교육의 이제 문제점이 너무 이제 주입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청소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경험과 지식이 다 다른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해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열린 교육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자, 두 번째, 성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된다. 뭐 현재는 이제 임신이라든지 출산, 피임, 성폭력 예방 등 일부 주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뭐 이성교제라든지 남녀 차이, 뭐 결혼 이런 다양한 주제로 해가지고 성교육 콘텐츠를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교육에 대한 어떤 주제에서 넘어서 더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의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학교에서의 역할입니다. 자,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하기 위한 방법, 사회의 역할. 첫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할 경우는 어느 정도 음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있지만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속하게 음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이제 마련해야겠다. 두 번째, 매체 속 성 정보의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매체, 뭐 TV, 드라마, 영화 속에서 나오는 뭐 아이돌 스타들이 너무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와 노래를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를 이제 모방을 함으로써 이제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수위 조절을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자, 셋째, 성폭력 가해를 한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성폭력을 가해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다시는 이제 재범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사회의 역할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청소년 성문제 가운데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혼모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미혼 상태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자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욕구는 다양한데 거기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경제적인 욕구입니다. 자, 출산 전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혜택과 산전 후 보호시설을 제공해주고 산후조리 도우미 등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입양을 이제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입양했기 때문에 학교도 복학할 수가 있고 또 취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취업 지원이라든지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학교 복학 지원 등이 이제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양육 미혼모들 같은 직접 아이를 이제 양육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생계비가 걱정이죠. 생계비, 또 주거가 있어야 되고, 주거 지원, 아동 양육비 등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다 필요한데 양육 미혼모들 경우 더욱더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자, 청소년 미혼모의 욕구가 출산 전 미혼모냐 아니면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냐, 자, 양육을 직접 하는 미혼모냐 경우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미혼모 발생 원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 가족적인 요인, 친구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 미혼모 발생 원인은 큰 틀에서 위기 청소년 발생 원인하고 결을 같이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 미혼모가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 요인 보겠습니다. 낮은 자아 존중감, 낮은 내적 통제력, 피임 지식이 부족하고, 자, 이게 문제입니다. 허용적인 혼전 성태도 및 혼전 성행동. 자, 이게 잘못된 성에 대한 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자, 왜곡된 그런 성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미혼모가 발생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미혼모를 발생하는 주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가족적인 요인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가족의 낮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 그래서 또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 가족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인 결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시 미혼모도 이런 가족의 결손이 구조적 기능적 결손이 미혼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부모의 이제 폐쇄적인 성태도 너무 이제 성적으로 억압을 했을 경우 그거를 이제 표출하지 못하고 이제 아주 안 좋은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버린 게 또 안 좋은 형태로 이제 성행동을 해버리는 게 미혼모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녀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너무 폐쇄적인 그런 성 지식을 갖게 되고 뭔가 억압되었을 때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적인 요인도 상당히 좀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미혼모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 가운데서 뭐 혼전 성행위를 허용하는 가치 기준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린다 그랬을 경우에 뭐 그래 뭐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뭐 성행위를 할 수 있고 성행동을 할 수 있다 이랬을 경우에 쉽게 이제 미혼모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사회적인 요인,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등으로 이제 성적 자극이 증대되어 성에 대한 이제 적절한 이제 온전한 가치가 형성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제 그런 음란물을 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성행위를 모방하고 성행동을 모방함으로써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겨버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혼모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친구 요인, 사회 요인까지 여기 이제 네 가지 요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적인 요인이 이제 미혼모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연히 뭐 청소년 미혼모도 기본적인 교육권이 이제 보장되어서 학습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출산 후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 생계, 교육, 타가, 부모 교육 등 자녀 양육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혼모가 학업을 하지 않고 뭐 직업을 갖게 될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미혼모를 위한 종합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적인 정서원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온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되겠죠. 자, 대부분 미혼모들은 온가족과의 이제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가족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이제 온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가족과의 이제 지속적인 접촉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온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그 부분도 우리가 청소년 미혼모 대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먼저 성폭력의 개념입니다. 자,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뭐 강간뿐만 아니라 뭐 강간, 미수,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추행, 뭐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유형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아주 세게는 강간, 미수, 심한 추행과 가벼운 추행, 성희롱까지 이제 성폭력 유형 5가지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강간에서부터 뭐 약간의 성희롱까지도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모든 게 이제 성폭력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은 이제 근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성폭력은 아주 이제 치명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약간의 성희롱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성폭력 가해자 이제 개인적인 요인을 보면은요, 성장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에 대한
애국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자의 가족적 요원을 보면은 가족 내에서 폭력 경험 및 학대 경험이 있고요.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 뭐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범람하고 있고, 뭐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음란물이 만연하고 있고, 정부의 미온적인 단속 등도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부모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존중하는 모습, 평등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스스로가 밖에 나와서도 인간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어떤 인격체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밖에 나와서도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성폭력이든 어떠한 폭력이든 행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가 인간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또 확실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 둘째, 가정에서 뭐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아들은 어쩌고 딸은 어쩌고 이중적인 기준을 없애고 성평등적인 양육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가 뭐 집안에서부터 남자는 뭐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도 평등적인 원칙이 아래서 이제 양육시켰을 때 밖에 나가서도 뭐 남자든 여자든 서로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 그런 이제 자세를 가질 때 이제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 자, 세 번째, 자, 비폭력적인 가정 문화. 이제 성폭력이 폭력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고질적이고 아주 나쁜 이제 폭력의 하나의 유형인데 가정에서도 그런 이제 폭력적인 문화가 있다면은 그게 계속 밖에 나가서도 그 폭력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제 비폭력적인 가족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교에서의 역할은 올바른 성교육을 이제 하자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열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폭넓은 이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성교육 콘텐츠, 즉 주제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 뭐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피임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춘 것을 넘어서서 뭐 이성 교제, 결혼, 뭐 성과 관련된 뭐 강고에 대해서 또 성과 관련된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뭐 그런 결혼관, 이성관, 자, 이런 것들 주제를 다양하게 넓혀서 성교육을 이루어져야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매체 속에 나타나는 성 정보의 수위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선정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성폭력 가해를 한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청소년 미혼모는 법적으로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여자 청소년으로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혼모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욕구가 나타났는데요. 자, 출산 전 미혼모, 또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양육 미혼모들 구분에 따라서 그 욕구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소년 미혼모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요인으로 허용적인 혼전 성태노 및 혼전 성행동이 미혼모 발생
요인으로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적인 요인으로 가족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하고 구조적 기능적 결손, 부모의 이제 폐쇄적인 성태도, 자녀와 성 관련 의사소통이 결여됐을 때 미혼모가 쉽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친구 요인, 사회적 요인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권이 이제 보장되어야 하고, 출산 후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뭐 주거, 생계, 교육, 부모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야 되고, 또 미혼모 청소년이 취업을 원할 경우 알선해주고 직업 훈련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미혼모를 위한 종합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본래 가족, 온 가족과 자기 부모나 부모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성폭력 가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으며, 대인관계 장애 및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성폭력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간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야기하는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강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 성 문제 가운데서 청소년 성폭력과 청소년 미혼모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